당진이라고 하면 이제 한자로는 당나라다. 이게 중국이라는 뜻이지. 사교 방조제를 중국실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저격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거기서 헬기를 떠서 서울로 왔다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더 어떻게 보면은 분노가 끌어올라서 11.6을 결행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주영 회장과 박태준 회장이 정말 피 터지게 싸운 게 어디 만들 것이냐였는데,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시 직설입니다. 저는 홍석준입니다. 예, 김시덕입니다. 예, 김 박사님. 오늘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촬영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시작이죠. 이게 일단 뭐 우리 모두 압니다만 KTV라는 게 국민들한테는 좀 딱딱한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정부 기관 방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나온다는 것도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의 오해도 있고, 보시다 보면 이게 약간 이제 말랑말랑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KTV의 분위기라든지 도시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나온 거다, 보시면 알 거다라고 했고요. 이런 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텀 정도, 한 10번 정도는 만들고 나야 이른바 알고리즘도 타고 사람들이 입소문도 오르내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좀 느긋하게 보려고요. 오늘은 제 3탄, 오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은 당진입니다. 예, 당진. 저희가 충남에 있어서 수도권과 가까워서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당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진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당진을 아시는 건 하나뿐일 겁니다. 횡담도 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평택에서 이제 아산만 통과해서 당진 가다 보면 섬이 하나 조그만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내리셔서 휴게소도 쉬시고 한때 무슨 인형박물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당진을 땅을 내려볼 거의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그거 타고 내려가셔서 태안을 가시든 익산 군산을 가시든 그렇게 하죠. 근데 당진은 횡담도 휴게소 하나로 설명되기에는 참 더 많은 게 있다라는 게 제 기본 입장이고요. 지금 수도권 개발 제한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가장 남쪽에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아산이었는데, 이제는 아산보다도 오히려 이런 어떤 서해대교 그리고 앞으로 있던 이 철도 등등으로 인해서 당진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당진에 답사를 갔었는데 성당 순교성주 옆에 요즘 유행하잖아요. 농협창고 개조한 카페. 아시겠지만 카페 좋은 거 생기면 그 동네가 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당진은 원래부터 목이 좋았고 요즘 수도권과 가까워서 좋고 그리고 개발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카페도 좋은 게 생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카페 놀러 가실 때 한번 주변 한번 쓱 돌아보시라고, 차로 한번. 보다 보면 뭔가 그 땅이 주변에 들썩들썩하는 게 보일 거다. 요즘은 또 카페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 값이 얼마냐 하는 따라서 과연 이제 그 지역이 그 가격으로 이제 받아들이니 안 받으니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가 굉장히 각 지역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물가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좀 유용한 어떤 도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당진 카페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그만큼 잘 된다는 거겠죠. 예, 경제가 잘 된다는 거겠죠. 당진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자로는 당나라다. 이게 중국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루, 포구, 항구 진자를 씁니다. 옛날에 백제 때 당나라 가던 포구였었다고 해서 당진이에요. 근데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평택, 그 아산만 건너편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건너오기 전에 평택이 있는데 거기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답사가다 걷다 보니까 원효대사가 배 타고 간 데가 여기라고 하는 비석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다. 근데 한국에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당진에서 갔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이 정도는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가 꼭 그 수당할 때 당은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중국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도 당진이 있는데 가라츠라고 하죠. 거기서 말하는 당은 저 당나라가 아니라 한국이에요. 일본에서는 가야를 가라라 그러는데 일본이 만난 첫 번째 외국이
가라다 보니까 그게 당이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나라가 서쪽에 있는 외국 갈 때 항구를 당진이라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밀접하게 중국과의 어떤 교류가 옛날부터 있어 왔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다 지금 현재 지명에 다 이제 녹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여담을 드리자면, 여러분 황당하다고 할 때 황당의 당이 그 약간 다른 한자입니다만 조선 말기 때 황당선이라는 배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배가 나타나가지고 황당하다 뜻이었는데 그거는 당나라 배 비슷한데 당나라 배보다 크고 이상한 배였다라고 해서 서양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런 배들이 늘 오는 정도로 한반도에 있어서는 외국이 올 때 제일 처음 들어오는 지역이었다는 뜻인 거죠. 이 지역들은. 그리고 당진이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실 또 굉장히 또 종교적으로 천주교와 굉장히 그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았던 김대건 신부님이 이곳에서 또 출생하셨고 또 이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잡혀서 이제 압송해서 이제 그 한양으로 가서 이제 순교를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솔매성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또 당진이라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합덕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합덕제가 어림지와 더불어 조선 3대 저수지의 하나인데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설은 아무래도 후백제를 세운 견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저수지고, 저기 합덕제가 원래는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합덕제는 과거로부터 당진의 어떤 농업 역사를 나타내는데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어떤 저수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제 거 중에 당신 합덕제 사진 있어가지고 보내준 게 있죠. 합덕제 중수비들이 쭉 서 있고 저 오른쪽에는 이제 일제 때 비석이 있고 옆에 합덕제가 이제 한번 삼한시대 백제 때 만들고 끝난 게 아니라 현대 들어까지 계속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제 때 만들어진 건물과 각종 그 공적기들이 서 있더라고요. 요 블럭 너머에는 아시겠지만 세계 수리유산으로 지정된 합덕제 기념관도 있고 옆에는 합덕제 성당도 있어서 여기가 당진 시내에서 좀 먼데 전 대단히 좋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합덕제는 여기죠. 그리고 수변공원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셔서 보실만 합니다만 가시는 김에 요 옆에 합덕성당, 한국의 가톨릭 역사에서 당진은 아까 김대건 신부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뻗어나가거든요. 한국 짜장면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인천을 봐야 되는 거고 가톨릭 역사를 보려면 당진을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합덕제 성당과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 개통될 서해선 합덕역 자리예요. 이게 좀 완공되면은 아직 좀 약간 멀었는데 경기도 고양부터 홍성까지 KTX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당진이 중심이 크게 3개인데 원래 조선시대까지 중심지였던 면천, 그리고 현재 행정중심인 당진, 그리고 합덕입니다. 그 중에 합덕이 이 서해선 개통과 함께 급부상하게 될 거예요. 대략 잠시만요. 하나만 더. 여기서 거리가 합덕역부터 합덕제공원까지 1.5km입니다. 제걸음으로 걸어서 한 10분, 15분 거리니까 여러분들 코스 잡으셔가지고 돌아보시면은 변화하는 당진의 미래와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당진은 아까 합덕 말씀드리면서 간척지 말씀을 드렸는데 당진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옛날에 어업 지역이었다가 지금은 농촌과 공업 지역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인천 시립박물관장이신 손장호 선생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요 당진 출신이십니다. 60년대 배 타고 인천으로 가셨대요. 이제 유학을. 근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배 타고 갔던 이런 당진포, 오도항, 그리고 부리포, 여기 당진은 3대 포구인데 전부 다 포구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전부 다 물이 막혀가지고 그 농촌 속에 교통 나쁜 오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런 대호 간척지, 성문 간척지, 그리고 삽교 간척지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진 쪽 충남 뉴스에서 보여준 게 있는데 이게 당진이 바다였다가 바다가 아니게 된 지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당진에 가보시면
옛날 바닷가는 거의 안 남아있어요. 전부 다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고생해서 쌀 지으려고 했던 땅이 현재는 성문 국가단단이라든지 당진 현대제철처럼 모두 공업지대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에서 넘치는 공업시설들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반도체는 천안 아산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아닌 굴뚝산업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당진을 보니까 땅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쌀 지으려고 만들었던 땅이. 거기에 지금 몰려들고 있는 게 당진이 인구 20만을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당진이 차지하는 지리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참 재밌는 측면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서 동해, 서해, 남해 이렇게 바다가 지금 현재 면에 있는데 이 당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보면 북쪽 면에 바다가 있다. 아주 특이한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당진에 있어서 현재와 과거와 또 미래도 관계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외목마을 같은 경우도 북쪽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약간 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일출을 동쪽 그리고 일몰 서쪽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특이한 어떤 관광지도 당진에 있던 지리적 특징 때문에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연말에 많이 가실 텐데요. 웬만하면 12월 30날에 가셔서 미리 호텔 잡으십시오. 31일에 가면은 차가 막혀가지고 몇 시간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 근데 추운데 서가지 다들 일출 일몰 보려고 하루 종일 서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위에 보면 뭔가 지도가 가려져 있죠. 여기 발전소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데 근처, 요 발전소 가면은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일찍 자리 잡으시고 텐트 치지 마시고 민폐니까 가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냥 아이러니한 게 좀 있습니다. 삭교가. 이거를 79년 11.6대 준공을 한 거죠. 지금도 가보면 삭교 방조제 유원지가 돼 있어서 경기 남부나 충남부들을 많이 놀러 오시는데 요거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요 자리에 와서 이게 준공 기념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안 가는데 이거를 안 가서 일부러 보여드립니다만 요거를 끊고 오후에 KBS 당진송신소에 가서 모 행사를 벌이고 그리고 도고온천에 가서 잠깐 쉬다가 거기서 헬기를 떠서 서울로 왔다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삭교 방조제 준공비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사람이 안 가는 방조제 준공비고 유원지에 있는 거는 80년대 만든 겁니다. 그 방조제 맞은편에 이게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말고 가세요. 네. 이게 사실 저희 세대의 분들에게는 사실 삭교 방조제 박정희 대통령이 갔다는 거는 정말 귀에 따갑게 듣고 봤죠. 왜냐하면은 11.6 때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시해를 할 때 항상 언론에서 나온 게 삭교 방조제를 준공식을 마치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가 저격당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12.6 때 이제 대중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 행적이 알려진 것은 이제 삭교 방조제 이제 준공식까지 알려졌고 방금 김시득 박사가 말한 KBS 송신소 같다는 것은 그때는 KBS 송신소가 국정원 관할이고 또 그것들이 또 대북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재규 당시에 이제 국정원장이었던 국가 이제 중앙수사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원래는 가야 되는데 경호부장이었던 차지철이가 당신 오지 마. 이런 식으로 딱 막았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재규가 그전에도 굉장히 차지철에 대한 어떤 반감이 육사도 대선배고 반감이 있었는데 자기 어떤 업무소관의 대통령 행사를 경호실장인 차지철이 막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분노가 끌어올라서 11.6을 결행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어떤 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갈 땐 같이 갔습니다. 당연히 국정원 소관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 가셨을 때 송신소 보시면 사진 찍어 올리면 안 돼요. 그건 국가안보시설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만 그랬다가 돌아오는 헬기를 안 태워줬대요.
차지철이 김재규를 밀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열차로 따라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는 다르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분노가 폭발해서 같은 구미 선후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거죠. 송신도 지난 다음에 도공원천에 가다 갔거든요. 요즘 여러분 도공원천 가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묵었던 방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사실은 좀 정확하지 않고 전 다른 곳이라 알고 있는데 헬기가 뜰 때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아기 사슴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호텔 주인이 그때 농어촌 공사 쪽에 소관이어가지고 거기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그때 담당자 글을 읽어봤었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고로 동아시아에서는 기린이나 사슴이 죽으면 이건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에 뭔가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무릅쓰고 갔기 때문에 죽은 것 같다 생각하고 왜 그걸 막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가라니 자기는 안타깝다라고 그런 소회를 남겼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가.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네. 청와대 오원철 수석이라고 있었죠? 박정희 정부 때. 네, 있었죠. 오원철 수석의 기록을 그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회고록이. 거기 보면 뭐라 나오냐면 삽교 방조제는 단순하게 농업용수가 아니라 한 500~600만 명이 살 수 있는 가로리마 프로젝트에 공급할 상수도로 공급할 저수지로서 개발한 거다라고. 그건 이제 서산 태안사이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만난 충남 분들이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데 1962년에 울산 공단에 갈 게 원래는 서천에 비인공단으로 올 예정이었어요. 그때 이제 김종필하고 이후락이 싸우다가 김종필이 정치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때 한번 기회를 뺏겼다. 그래서 울산께 우리 건데, 충남 건데라는 하나. 그 두 번째가 가로리마 프로젝트를 했으면은 우리 충남이 지금 울산, 포항, 부산을 능가하는 게 됐을 텐데 암살당하는 바람에 뺏겼다라고 하는 이 두 번의 그런 억울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도 그 지역의 정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지금 뭐 당진은 뭐 너무 좋은 기업들과 그렇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몰려와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살고 싶고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경제 산업적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큰 역할을 한 게 아무래도 현대제철이 아닐까 합니다. 현대제철은 처음부터 현대제철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95년 한보철강으로 출발을 했는데 IMF 때 한보그룹 전체가 결국은 이제 부도가 나면서 그 이후에 현대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센 물에서 자동차까지라는 소위 말해서 일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대그룹이 이제 매수를 했고 그런 어떤 현대 회사의 꿈이기도 했죠. 그렇죠. 현대제철이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당진의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경제 산업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 넘어가 현대제철이고요. 원래는 여기 지금 이게 섬입니다. 요 섬까지만 딱 바다였어요. 여기 땅이었어요. 그리고 넘어서는 광활한 바다에 펼쳐져 있어서 여기부터 인천까지 배 타고 갔는데 이걸 전부 메워가지고 농경지를 만들었고 농경지가 있으니까 공단으로 바꾸는 건 쉬워서 저 넘어가 지금 전부 현대제철이죠. 그리고 현대제철 관련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원래 포항제철, 제2제철, 지금 광양제철이 원래 일로 오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말기 때부터 정주영 회장과 박태준 회장이 정말 피 터지게 싸운 게 제2제철을 어디 만들 것이냐였는데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 사람은 여기 만들자는 거였고 박태준 회장만 여기는 위험하니까 광양 만들자는 거였고 그래서 80년대 초에 전두환 대통령이 한 게 이쪽은 간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박태준 회장의 손을 들어주고는 광양에 만들어라 했던 게 지금이 광양이 포항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그런 계기죠. 제가 당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릴 때 꼭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지역이에요. 당진 현대제철에서 재료를 모아두는 창고입니다.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 야직장이죠. 야직장이죠. 어디 화성 같죠? 한국에 이런 풍경이 있는 거고 이게 포항도 아니고 광양도 아니고 당진에 있다라는 거. 이게 한국이 지금 3대 공업지대 된 겁니다. 당진, 서산, 천안, 아산은. 이런 거를 직접 한번 느끼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계기가 좋은 카페를 찾아간다. 가는 김에 주변을 한번 국도로 돌아본다. 하다 보면 이런 거 금방 보십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카페를 차리든 펜션을 하시든 땅을 사시든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기가 화성 남양에 가면은 연구소 있고 현대연구소 현대연구소 한 100만 평 아산 인주에도 있고 그리고 제철소는 옆에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모여 있어요 현대가. 그리고 태안 쪽에 가도 실험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에 있어서도 아마 한국의 3대 공업지대가 될 겁니다. 3대 2대까지 갈 것 같기도 해요. 옛날 인천 경인공업지대 같은 게 여기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게 아산 국가산업단지인 거죠. 그렇죠. 서해안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령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당진은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도 적절히 서울이나 경기 남부를 드나들 수 있고, 그리고 공장이 오기 좋은 위치라서 그래서 혜택을 보고 있는 중이죠. 화성 남양읍, 옛날 남양도호부 있던 지금 서신면의 백미항이라는 데입니다. 거기서 바라본 당진 화력발전소예요. 자, 이거 보여드리니까 사람들이 왜 한국에 야자수가 있냐 그러는데, 야자수가 아니라 공장 굴뚝입니다. 이게 산업국가 한국의 전역 무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워요. 화성 평택에서 당진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맨날 배로 다니니까 여기는 차로 가면은 옛날에 반나절이었고 배로 가면 2시간, 3시간이었던 거죠. 국민들에게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여러 군데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뭐 그 중에서도 몇 군데 한번 추천을 해보신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당진이 여러분들이 많이 가실 곳은 일반적으로는 외목마을이죠. 그거 말고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당진의 이미지 하면 몇 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이 있는데, 가시는 김에 횡담도를 가보시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소설 상록수를 쓴 시문이 횡담도에 대한 글을 썼어요. 요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자리에 서서 보면 원래 저기가 다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평택까지 보였던 바다인데 지금 이렇게 농경지로 바뀌고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 부곡지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전벽해죠. 그런 거 보면은 저기 어떤 간척의 어떤 도시를 바꾼 게 군산하고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군산은 이제 수도권에 멀다 보니까 공장이 잘 안 오는데 여기는 계속 밀려들고 있는 거죠, 공장들이. 예전에는 고대 부곡지구에 밀려들었고 저기는 성문에 밀려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좀 가면 요거는 안산시에 남아있는 그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 선생 무덤입니다. 그 남편부 무덤과 같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쓴 게 상록수죠. 그래서 가보면은 학교 이름도 상록초등학교예요. 이 당진에 가면. 나무들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해놨길래 사진 찍어왔습니다. 단풍나무, 넌 정말 귀여워. 그리고 오래 살아줘 벚나무. 아주 귀여운 동네라서 사실은 신문 문학관보다 저는 이게 더 감명 깊었었는데, 당진 갔을 때. 그리고 횡담도. 신문 선생이 뭐라 썼냐면 횡담도가 자기가 갔을 때 두 가구가 살았대요. 근데 그 다음에 80년대까지 한 10몇 가구가 살다가 횡담도 휴게소 만들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지금은 무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예전에 당진 3대 포구였던 부리포인데 지금 오른쪽이 전부 다 지금 땅으로 바뀌었고 그 옆으로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죠. 요게 원래 당진 중심지인 면천. 지금 당진 시청이 있는 데보다 여기가 중심지였습니다. 뭐 이유를 아시겠죠? 배로 이어지니까 바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여기가 횡담도였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심은 선생의 또 작품의 배경인 또 한진포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한진포구가 있죠. 한진포구가 여기죠. 횡담도 얘기 안 끝났어. 이따가 가겠습니다. 한진포구는 그나마 해안선이 전부 바뀐 당진에서 그나마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옛날 해안선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 너머로는 고대 부곡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서해대교가 보이고 평택이 보이네요. 그리고 횡담도 여기 좀 먼저 가야 됩니다. 횡담도 휴게소로 가시면은 이런 게 서 있어요. 7월의 바다에서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게 횡담도를 배경으로 한 수필이에요. 34년 여름에 쓴 거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갔대요. 그러니까 우거진 잡초를 해치고 인가를 찾아 성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 한 채 있는 집을 보고 왔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랬던 데가 지금은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휴게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상전벽해 한국 100년간의 변화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를 횡담도의 휴게소 가시면은 실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당진의 숨은 명소가 있는데 바로 면천면. 이제 한국은 면이라도 읍내라 부르는데 면천면 읍내입니다. 이게 정미소죠. 원래 여기가 당진의 중심지였는데 100년 전에 이제 구한말 일제 때가 되면서 중심이 현재 당진으로 옮겨가 버리고,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여기를 비껴가 버려요. 그러면서 여기는 시간이 멈춘 마을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천면 읍성이라든지 이런 100년 전 건물들이 고스란히 고정돼 버렸어요.
이게 그 서울의 성수동이나 물레처럼 문화 플레이어들, 로컬 플레이어들이 여기를 지금 최근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돈이 좀 있으니까 면천 읍성 복원 사업을 벌여서 현재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여긴 제가 보기에는 대전 소재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아마 한 5년, 10년 사이에 꽤 그 관광지로서 탈바꿈할 거고, 제가 최근 답사했을 때에도 이미 뭐 이른바 독립서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어서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명한 게 이거는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당장 놀러 가실 수 있는 거라. 한국이 면이라도 읍성이라 부르는데 보시면 성리 구조가 조그맣게 남아있죠. 여기 원래 조선시대까지의 당진의 중심지였던 면천. 여기는 이제 일제 때 만들어진 외곽이죠.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면천 읍성한 금미술관이라고 우체국 건물 개조해가지고 미술관 카페를 만들겠어요. 이런 식으로 면천이 가보시면은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꽤 재밌습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또 면천이라고 하면 또 면천 두견주라고. 그렇죠. 면천 막걸리도 있고. 예, 고려 왕건을 도와서 개국을 한 소위 말하는 4대 벽대 공신, 즉 신순겸, 복지겸, 홍유, 배영겸 네 분의 그 장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복지겸 장군이 아파서 뭐 이렇게 곧 시름시름 죽게 되는데, 이제 꿈에 이제 뭐 진달래하고 이런 어떤 곡식 찹쌀하고 섞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나을 수 있다는 꿈을 이제 딸이 꾸고, 근데 특별히 이제 면천에서 나는 샘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제 꿈에서 해석을 이제 해몽을 이제 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복지겸을 먹였더니 나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명주다고 이름이 불려진 소위 말하는 면천 두견주, 면천 두견주라고 했는데, 이게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의 만찬주로 이제 쓰였다는 그런 어떤 것도 이제 저기 이제 면천 읍성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런 술들이 많이 있다는 자체가 거기가 원래 중심지였다는 거죠. 그렇죠. 에피소드가 답사팀하고 차 타고 이제 당진 쪽 공업지대 둘러보고 있었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면천 막걸리 판매한다고 한 잔 1,000원 써 있고 아저씨들이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저희가 또 오니까 눈치를 쓱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저희가 외지인이 오니까 살짝 눈치 보시더니 다시 마시더라고. 원래 팔면 안 됩니다, 그런 데에서. 그런데 슬쩍슬쩍 한 잔씩 마시면서 거기 현대제철 동국제강 왔다 갔다 하시더라. 근데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술 얘기 나온 김에 이어가면은 신평은 현재 이런 분위기입니다. 옛날 그 사진관입관 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풍경인데 저는 이 풍경을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옛날 읍내 위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다 고대 부곡지구나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사는 곳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옛날 강남 개발하듯이 벌판이 아파트가 솟아나오고 있는 게 당진의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신평인데, 요 읍내에서 살짝 벗어나는 막판 지역에 양주 뮤지엄이라고 있는데 누구나 가시면은 술 만드는 공장도 보실 수 있고 술 판매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걸리 양조장이죠. 막걸리 양조장이죠. 근데 약간 이제 고급화. 저 얼마 전에 저 서울 종로 가서 열차집이라고 아시죠? 네. 독수리 유명한데 갔더니 그 귀하다는 해평 막걸리 18도가 있더라고요. 16만 5천 원. 그거 용기 내서 먹어봤네요. 막걸리 16만 5천 원입니다. 그 누가 답사님 일형 하나가 용기 내가지고 마셔보자 그러길래 n분의 1로 해가지고 요즘에 막걸리가 옛날 막걸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고급화가 있고 그 가장 앞서고 있는 게 해창인데, 이 신평도 가보니까 고급화를 실험하고 있더라고요. 당진의 3대 술도가로 말을 하고 있어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 자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천주교하고 관련된 그런 그 성지가 당진에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솔매 성지를 비롯해서 김대근 신부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프랑스 파리 외방 전도에서 오신 모방 신부에서 이제 사제로 추천을 받아서 마카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상하이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우리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당진을 중심으로 이제 포교 활동을 하죠. 그것이 이제 바로 본인이 4대째 계속 살았던 지금의 솔매 성지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1846년
25세 이른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마을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가톨릭 천주교 어떤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당시에 그러는 것들이 지금 이제 잘 보존돼 있고 또 미술관으로도 그렇게 지금 이제 있는 곳이 바로 당진입니다. 또 최근에 또 프란시스코 2세 교황이 2014년도에 또 우리 그 대한민국 특히 당진을 방문을 해서 솔매마을 등등을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정을 해서 그걸 또 기념해서 당진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형물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당진의 어떤 종교적 문화적 훌륭한 관광 자원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은 당진의 여러 가지 관광 자원거리가 저희가 앞에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결국은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관광 자원으로 하고 있다. 또 삭교천 같은 경우 개발을 하는 통해서 삭교 방조제 인근의 여러 가지 최근에 대관람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최근에 또 MZ세들이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같이 뭐 MZ 뭐 논두렁 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많이 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몰랐습니다. 여기는 충남 분들한테는 이렇게 유원지가 유명한데 서울 쪽까지 퍼졌군요. 몰랐네요. 그래서 요즘은 뭐 사진 찍는 곳이 뭐 가장 좋은 어떤 관광 명소이기 때문에 사실 대관람차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너무너무 이제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데 그 바로 앞이 다 이제 논이니까 소위 말해서 그걸 이제 뭐 그 MZ 사이에서는 논두렁 뷰다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앞이 굉장히 사진을 찍기 좋은 관광 명소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목마을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리고 또 기지시 줄다리기라는 것도 있죠. 기지시리. 예, 기지시 줄다리기.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왜 생겼냐면은 과거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한 선비가 신세를 한탄해서 내가 왜 실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낙방을 할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살았던 노인들이 이쪽에 이제 지세가 좀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세를 이제 당시 면천이죠. 지세를 이렇게 눌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힘을 쓰고 뭐 이런 어떤 것에서 유래를 해서 기지실이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었다, 유래가 되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이 지역에서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기지시리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옛날 기지시리의 장터입니다. 근데 주목하실 거는 이 장터가 아니라 저 너머의 아파트 단지들이죠. 요즘 보시면은 여기에 위치가 당진 기지시리가 여기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인터체인지 기지시리 다음에 당진시청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진시청과 아산 고대 부곡지구 현대제철의 딱 중간 위치라서 이렇게 고급 아파트들의 수요가 있을 만큼 큰 거점 지역이고 제가 느낀 거는 여기는 줄다리기 이상으로 이런 공업화되는 당진의 거점 도시로서 커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의 중심지는 면천, 현재 중심지는 시청 주변, 근데 미래 중심지는 기지시리하고 합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줄다리기 하는 게 땅을 밀고 있네요, 지금. 네, 땅을 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당진시보다 서해안고속도로에 가깝다 보니까 훨씬 더 위치가 좋아요. 말하자면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기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산도 그렇고 태안화력도 그렇고 당진도 그렇고 주말에 서울 경기권 또는 자기 고향인 울산, 부산으로 갈 때 어디가 제일 편한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시청이나 군청이 있는 데하고 좀 다릅니다. 그 중심은. 현실적 중심이 사실 기지시리 위주로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루두루 구경해 보시면은 당진에 사실 뭐든 다 있습니다. 어촌도 있고 공장도 있고 성지도 있고 참 좋은 곳이라서 한때 인구가 18만 원 찍었다가 한동안 꺾였다가 다시 최근에 17만 원 찍었어요. 아마 20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산이 30만인데 아마 조금 욕심내면 30만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인구는 뭐 지금 현재 당진 같은 경우 지금 뭐 거의 한 달에 뭐 150명 이상씩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입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당진은 뭐 조만간 2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은 당진은 어떻게 될지인가 미래의 어떤 당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면 앞으로 결국은 당진의 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 이제 철도가 되겠죠. 지금 현재 합동 역사 예정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평야 한복판에 있어서 그러면 그 주변 개발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어떤 합동 역사 주변의 개발 이슈가 앞으로 굉장히 당진 어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개발을 할 건데 여러분이 서울이나 부산을 생각하시는 고층 빌딩의 개발은 아닐 거예요. 여긴 땅이 연합지반이 뻘이었던 거를 이제 땅으로 바꾼 거라서 그러니까 약간 관광이라든지 그런 위락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개발이 된다면 바로 역주변이 아니라 아까 합동 말씀하셨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언덕 지역 원래 옛날에 바닷가였던 그쪽 지역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이 벌판들을 지나다 보니까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될 거예요. 철도의 경제학에서는 기존에 사람 많이 사는 데 철도가 지나가는 것보단 없는 데 놓아서 거기 수요를 창출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수도권이나 이쪽에서는 좀 의미가 이제 상실했지만 이 경기 남부나 충남 북부에서는 여전히 그런 경제학적 논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쪽은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27년 정도까지 개통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26년 12월까지 근데 아마도 29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되고 나면 진정한 혁명이 시작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건설이 주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개통이 중요합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는 늘 만성 교통체증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산업의 동맹으로서 기능을 못해요.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 두 개만 되면 서울 수도권 주변에 인구 부하 이런 과밀도 풀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거점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게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수도권과 다른 도시들을 이제 경쟁 구도로 봤는데 이제 수도권 플러스 충남과 다른 지역 경쟁 구도가 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수도권이 넓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전 이거를 대서울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서울권과 다른 지역의 갈등이 커질 경우에 예를 들어 울산, 부산 포함하는 동남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정부라든지 좀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아니 김신덕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기업에서도 보면은 이제 투자의 난방 한계선이 대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대전 이남과 이북의 어떤 느끼는 차이는 굉장히 좀 심각한 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예비 타당성 심사라는 게 국비를 포함해서 총 예산 500억 이상 사업에 반드시 이제 다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예비 타당성 심사가 아무래도 수도권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더 어떻게 보면 좀 초래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들이 국가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참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어떤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진은 이제 사실상 수도권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특히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서해안 고속철도라든지 제2 서해안 대교가 완공이 되면 앞으로 그런 어떤 수도권화 내지는 그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이전 내지는 또 투자 이런 건 더 촉진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당진 편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진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리 김신덕 박사님 한번 요약을 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2050년까지 새로운 한국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화성,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서산입니다. 그 핵심 지역에 있는 게 당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래의 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당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어떤 지형 그리고 바로 수도권의 면에 있으면서도 그동안 접근성이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사교천 방조라는 국도 건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수도권이 되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경제 산업은 훨씬 더 발전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많은 문화 관광 자원이 이제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관광 자원으로서 많이 알려지고 어필할 수 있는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앞으로 어떤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 오늘 당진 편을 마치고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도시에 정말 재밌고 그리고 그 도시의 참된 멋을 알려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